러시아는 남카프카스에서 영향력을 상실했고 이 지역에서 러시아인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트럼프 루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이는 러시아가 남카프카스에서 역할을 잃게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불리는 새로운 무역 회랑은 모스크바의 참여 없이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아르메니아는 이 회랑을 계획할 때 러시아인들과 논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또한 미न्스크 그룹 OSCE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사실상 이 지역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참여했던 이전 국제 중재 형식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모든 영향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전쟁 시대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새 평화협의회에 가입해 핵심 파트너를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선정아 솔로비요프의 입을 통해 아르메니아의 전쟁을 위협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크렘린이 자신의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흥미롭게도 솔로비요프의 발언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완전히 영향력을 잃었지만 크렘린은 너무 늦게야 깨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이 영상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되며 저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텔레그램 채널 피치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으며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합니다. 조금 멀리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지금 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러시아 선정아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가 자신의 방송 중에 러시아가 영향권과 아르메니아 및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특별 군사 작전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불렀나요? 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국제법을 무시한 미국의 베네수엘라에서의 행동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솔로비요프의 의견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영향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했던 것처럼 아르메니아도 공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솔로비요프의 인용문을 소개합니다. 이 인용문은 앞으로 논의할 주제와 관련해 중요합니다. 솔로비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더 아픕니다. 아르메니아의 역사는 큰 문제입니다. 이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솔로비요프가 아시아를 우리 것이라 한 게 왜 기적이죠? 무슨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인용을 계속하겠습니다. 솔로비요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와 과제를 명확히 정하고 국제법과 질서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해야 했다면 같은 논리로 우리의 영향권 내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르메니아 외교부는 이러한 발언에 대해 반응하며 러시아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서한은 국영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한다고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솔로비요프는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와 중앙아시아 전반에서 영향력을 잃었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걸까요? 여기서 솔로비요프가 맞아요.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잃었고 이는 러시아인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문제는 아르메니아와 미국이 마침내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루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트립으로도 불리며 이 지역의 새 지정학적 요소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환승 통로 개발 특별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르메니아 미국 합작회사가 앞으로 49년간 이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를 남카프카스 주요 플레이어에서 완전히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시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지난해 8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8월 8일이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이람 알리예프와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슈냔이 워싱턴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정은 단순히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전쟁을 끝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협정은 미국이 남카프카스 전략적 운송회랑 개발의 독점권을 갖도록 합니다. 핵심은 미국과 아르메니아가 아르메니아를 통과하는 운송회랑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 회랑은 아제르바이잔의 나이체반 자치구를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연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보면 아제르바이잔에는 사실상 아르메니아 영토에 의해 분리된 일종의 자치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미국의 이 회랑 개발에 독점적 특별 권리를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경로는 아르메니아 법률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며, 미국은 토지를 수바르미아에 양도하고 건설, 인프라 및 관리를 위한 임대권을 컨소시엄에 넘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광섬유 네트워크를 설치하고 이란과 접경한 철도 노선을 따라 철도 및 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와 이란, 즉 악의 축에 대한 또 다른 타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회랑이 아르메니아를 우회하여 이란 영토를 통과하고 있고, 테헤란은 이를 여러 차례 이용해왔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란을 통해 갈고리가 분명히 형성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유럽과 터키 모두에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랑이 중국, 카자흐스탄, 카스피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를 거쳐 터키와 유럽 국가들로 이어지는 트랜스카스피 경로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즉, 이 구도에는 러시아와 이란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란 아야톨라 정권은 이 프로젝트가 아르메니아에서 진행되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외무장관 아라랏 미르자얀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의 러시아 참여 문제는 미국과 아르메니아에서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즉,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미 아무도 러시아인들이 그 더러운 손으로 이 프로젝트의 건설에 손을 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르메니아는 영향력을 얻고 크렘린에 조건까지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했겠습니까? 아르메니아 총리 니콜 파슈냔은 러시아의 주요 운송업체 러시아 철도, 로시스키의 제레즈네 도로기, 거의 최후 통첩 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철도 운영사인 이 회사에 아제르바이잔과 터키 국경까지 파괴된 철로를 단기간 내 복구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파슈냔은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이 아르메니아 부담이 되고 러시아의 지역 존재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에 이런 조건을 내세워 러시아 철도, 로시스키의 제레즈네 도로기가 철로 복구를 못하게 하고 결국 러시아인들을 그곳에서 내쫓을 명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니 이제 가세요. 모스크바에서 기차 운행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간의 합의는 민스크 그룹,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최종 해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러시아와 프랑스가 참여했던 이전의 국제 중재 형식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크렘린이 아르메니아를 더는 위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 뒤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마슈카 자하로바가 갑자기 공식적으로 나와서 방송 진행자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의 대외 정책 관련 발언은 러시아의 비공식 입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는 솔로비요프의 발언을 확인했고 그가 의견을 질문 형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마슈카 자하로바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이 있었다는 식의 발언은 없었고 그냥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수사적인 질문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문장들은 분명하고 도발적으로 소파 분석가들에게 전달되어 거의 러시아의 공식 입장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작하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슈카 자하로바가 누구죠? 죄송하지만 무서워진 건가요? 아니면 뭐죠? 당신들은 그렇게 용감했잖아요. 모두에게 위협을 가했잖아요. 아르메니아에서도 SBO를 선포하겠다고 하고 그루지아에서도 SBO를 선포하겠다고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디서든 그렇게 했잖아요. 변명하는 건가요? 무슨 일이 있나요?
정말 뭔가 일어나고 있나요? 자, 남부 코카소스는 이제 축하해도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그 사람들은 자신도 타인도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이 뭔지도 모르니 남부 코카소스를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가 유익했다면 아래 링크나 계좌로 후원 또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설명란에 채널 후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께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건강 잘 챙기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